어느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요. 그럼 뭔 일 못.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자, 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을 인체에 대해서 KSS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체가 아무리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구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도구는 합당한 조건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기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처음에 우리가 신발을 개발했어요, 그죠? 신발을 개발해가지고 가장 몸에 적절한 상태의 기능을 했던 김선 선생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신발의 규격이나 신발의 상태, 첫째, 신발이 어떻게 해야 돼? 뒤가 단단해야 된다. 이 뒤쪽은 단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유연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발볼이 넓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길이가 발 3cm 정도 앞이 길어야 된다. 이건 KS에서 모의식 신경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인 거죠. 그리고 양발을 신 때 혈관을 억제하지 않는, 즉 내 안쪽에서 흐르는 정맥에 혈관을 누르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양발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발에서 한 뼘 이상 높이로 올라가게 신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카비 신발을 작년 1월 20일 날 개발했죠. 해가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뒤가 달가요. 자, 여기 구멍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구멍이 나면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오래 신지. 맞아요. 그건 절대 틀린 말 아니고 고객들은 이왕이면 신발을 오래 신는 것이 좋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형을 따져보자.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만큼 닳아가지고 구멍이 날 정도면 어떻게 해요? 바깥쪽으로 내가 걸음을 많이 걷는다는 거죠. 그게 바깥쪽으로 많이 걸으니까 바깥쪽이 빨리 닳았어요. 이게 안에 이쪽에 비해가지고 바깥쪽이 빨리 닳았다? 그러면 내 체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발목을 다 안 당기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야 돼. 왜? 비용은 이거 교체하는데 5만원입니까? 예, 5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이 창을 갈아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5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새 창을 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꿈치가 정확하게 이쪽에, 그죠? 가쪽에 중간 쪽으로 4만원이요? 그렇죠? 아니 5만원. 예. 그래서 이 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지금 짚고 그 다음에 어디게 돼요? 이게 바깥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달린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래 가면 이건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를 때 이야기예요. 빠르게 어떻게 일로 가야 된다. 노란 이 표시가 여기에서 강하고 두 번째가 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게 여기는 그냥 거의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가락 전체를 구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발목을 당기고 엄지로 걷게 되면 이게 현저하게 적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걸으시면 발목 당겨서 걸어야지 하고 발목을 당깁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래도 끝까지 당겨야지 하는데 어떻게 어디가 아파요? 우리 발 앞에 여기 정경근, 그죠? 이 근육이 아픈 거죠. 이 근육이 아파가지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발목을 해도 못 옮긴단 말이에요. 즉 본인의 하중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근력성이다. 이 근력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을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도록, 예, 뒤꿈치에서 엄지로 가도록 이렇게 발목을 당기고 엄지로 힘을 가하면 이 팔자는 이렇게 팔자가 되는데 사실 팔자라 해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자, 이분의 발을 보자. 그럼 이렇게 이건 팔자고 이거는 팔자라 이거 팔자인데 정상 팔자 완전히 늘어진 팔자.
요거는 뭐예요? 11자인데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일자는 안짱다리 이렇게 걷는 거는 안짱다리를 걷는 것이고 요게 정상적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교차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11자로 간다. 이게 11자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팔자 각도에서 11자로 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는 완전 팔자죠. 그러면 골반이 벌어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골반 내에 경직성이 빨리 오고 하중이 몸을 실어서 했을 때 빨리 피곤하다. 어떻게 해요? 같이 동시에 닿게 되거든요. 바닥에.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게 내가 허리가 안 좋아. 그죠?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답을 다 가르쳐줬어요. 내가 허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평상시에 같지 않게 안 좋아. 그럼 바로 일어나서 약 한 1분 정도, 즉 1분이면 50g에서 60g 정도 되죠. 그 정도 걸음을 발목을 당겨서 걸으시면 돼. 그냥 50보에서 60보 정도를 걸어주면 허리가 빨리 풀려요. 물론 안 풀린 사람이죠. 그건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하고 그러더라도 시간을 좀 더 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5, 60보를 걸으면 웬만하게 앉아가지고 작업하다가 허리가 안 좋으면 5, 60보만 발목을 당겨서 걸어도 몸은 회복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발목을 당긴다예요. 발목을 당긴 이후에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들린다. 예, 이 신발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앞이 긴 이유가 발목, 그죠? 이 구멍하고 이 발목에 라운드를 갖다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게 올리는 게 힘들어요. 실제로 이제 이 신발을 들어보면 무거워요. 이 신발은. 그런데 신으면 가벼워. 왜? 이게 잘 들리도록 만들어놨다. 예, 잘 들려서 이렇게 해가 그러면 도움이 된다. 문제는 뭐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은 어디가 문제가 있냐? 내가 말하는 앞쪽 정경골, 그죠? 이 정경골이 근육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 저 사람보다는 센데 나는 왜 그렇지? 그게 아니고 내 몸에 약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성에 약한 것이지 저 사람을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교해야 됩니다.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하중, 내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건강의 척도지 남의 비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정경근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종아리도 건강해진다. 그러면 뒤에 종아리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안쪽에 중간에 있는 가자미근도 생생해지면서 배터리 충전이 잘 된다. 이 가자미근이 배터리와 같다. 스마트폰의 배터리와 같다. 이 가자미근을 성실하게 만들어주면 오래 걸어도 스마트폰을 오래 써도 감당이 되지만 오래 써도 감당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두 가지 근육이 맞지 않을 때 한쪽이 약하고 한쪽은 세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약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근육이 내가 발에 쥐가 나. 종아리가 쥐가 난다. 뭐예요? 종아리가 쥐가 난다는 건 종아리 쪽으로 힘이 더 많이 간다. 왜 많이 가지? 정경근 앞쪽에 있는 이 결이 약하니까 뒤로 힘이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은 이게 발목을 들어갖고 이거 정경근을 갖다 자꾸 훈련시켜야 돼. 이렇게. 예? 발목을 들어주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들어줘야 돼. 예? 우리가 발목을 드는 훈련을 자꾸 해줘가지고 이걸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 종아리가 약하다. 그죠? 여기가 만 경직대가 아파 죽겠다. 그러면 종아리가 약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들어 올린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이거를 건강 올리. 내가 잠시라도 이렇게 하고 나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향을 몰라.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문제지만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 여기 막 풀고 있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된다. 여기를 풀면 여기는 더 강해지지. 왜 잠시는 그럴 줄 몰라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가 이게 경직이 되면은 여기를 강화시켜야 돼요. 여기가 지간하면 여기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몸이 그러니까 앞쪽을 강화시킬 때는 당겨야 되는 거고 뒤쪽을 강화시킬 때는 들어줘야 돼요. 그죠? 예, 들어주는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신발에서는 여기에 닳으면 창을 갈아야 됩니다. 몸 안으로 갈아가지고 자기 건강을 정확하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이게 관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이고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가지더라도 아무리 내가 비싼 몸을 갖고 있더라도 관리를 부실하면 건강은 문제가 되고 모든 제품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빨리 창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본사에서는 다 공장하고 제휴가 돼가지고 창가리가 충분히 되니까 다만 요거 나올 때보다 점점 뒤에는 어느 정도는 더 보강을 시켜놨어요. 너무 빨리 닳는다 하니까 약간은 더 보강을 시켰지만 이렇게 많이 닳는 분들은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다. 그 이야기고 걸음을 걸을 때는 발목을 먼저 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뒤꿈치를 닫고 엄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 평발인 사람, 요족인 사람, 요족 아치가 너무 높은 사람, 평발 즉 아치가 너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당겨서 뒤꿈치를 대고 엄지를 갖다가 운동시켜주면 아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게 여기서 이제 이 신발에서는 다 되는데 뭐냐?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 장을 해요. 자, 기능성 장을 했다면 왜? 사람마다 전부 들리는 거야. 발이 사이즈가 모양이 발가락 상태도 다 다른 거예요. 이 신발은 누구냐면 260 사이즈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 이 폼을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발이 상태가 자 이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들은 다 좋은데 왼쪽 발가락 높이가 깊이가 좀 더 적어요. 그 다음에 뒤꿈치에 비해서 앞꿈치가 약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 강 힘을 주는 게 좀 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분은 보면 자 기준을 여기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한단 말이죠. 이 발가락 사이즈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뒤꿈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눌리는 형식이 틀려요. 여기하고 그래서 뒤꿈치 중에서도 위에 바깥쪽에 디딤을 할 수 있도록 단단한 것을 갖다가 받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쪽과 발볼을 디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 이분은 여기에 보면 요거는 뭐냐면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 안에 단단하게 들어가 있다. 그죠? 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는 소재가 이것은 한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지 한국 기술로 한지를 만들어 가지고 된 거고 두 번째가 에어피트를 가지고 쿠션을 하는데 쿠션 복원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복원력을 해가지고 발가락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뭡니까? 발포 PVC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공기층을 또 만들어줘요. 에어피트와 추가로 공기층을 만들어줘가지고 안전한 쿠션력을 갖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단한 밑에 창하고 이 마지막 뒤에는 뭐예요? 음박이 되죠. 이거로 뭐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나 한기 이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개가 합해졌을 때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바닥에 의해 가지고
몸이 발가락 기능, 그러니까 뒤꿈치에서 이 엄지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디딤을 어디가 해줘야 되느냐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이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는 신발에서 부족한 깔창에서 그 사람 발에 맞는 아주 적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 힘은 강하게 발휘한다. 자, 두 번째 이분을 갖다가 보시겠어요? 자, 이분은 참 정말 특이하죠? 이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오른발, 왼발은 엄지발가락이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왼발은 어떻게 돼요? 오른발, 왼발은 바른데 오른발은 무지해만요. 많이 갔죠? 즉, 하중이 이쪽으로 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왼쪽이 약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왼쪽이 약했어요. 왼쪽이 약해가 하중을 오른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 이게 밀려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밀려나가갖고 무지해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KSS로 할 때는 왼쪽 발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발에 대해서는 힘을 이쪽에, 여기에 하중을 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무지해반이니까, 자, 뒤꿈치에 디딤을 해줄 수 있는 곳, 이게 띵틀의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엄지 쪽에 바탕을 할 수 있는 곳과 왼쪽이 약하니까 발볼 위치에서 디딤을 할 수 있는 곳을 해서 이거는 3개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발과 습성 상태를 확인하고 아까 여기처럼 4가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 중에 요게 두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것도 두께가 달라집니다. 밑판도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니까 이런 소재들은 이제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강물이나 또는 기운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제품이 이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죠? 자, 이긴데 문제는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자, 이쪽에서 네. 네. 자, 앞으로 그죠? 네, 했을 때 힘 맞춰보시고 자, 약간 그죠? 약간 앞으로 네. 뒤에 한번 해볼까요? 약간만 갈까요? 네, 자 눌러볼게요. 그죠? 자, 이 정도. 자, 무릎이 좀 내려가죠, 그죠? 네. 근데 깔창이 어떤 힘을 발휘하겠나, 그죠? 자, 깔창 위에 올라가. 그죠? 깔창이 올라가요. 깔창이 무슨 힘이 있겠나, 그죠? 힘이 엄청 세죠. 뒤는 어떻게 해볼까요? 무릎이 어떻게 돼요? 힘이 빡빡치죠? 자, 박수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좌우 근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이 신발의 특징은, 이 깔창의 특징은 아울러서 좌우 근형을 잘 잡는다. 즉, 발가락의 기능들이 좌우 근형 힘을, 암벽을 잘 해주고 이분의 약한 점을 보완해줬기 때문에 좌우 바란스를 적절하게 잡을 수가 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깔창에서 흑성화 기능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냥 단순한 단단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강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인해 가지고 또 약간의 진동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 사이에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그죠?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내 몸에 가질 수 있는 여건 이상으로 사용하면 무리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아울러 내가 너무 지나치게 회복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또 몸에 무리가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밥을 안 먹는데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에너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우리가 몸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 에너지가 안 되면 힘들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더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다시. 자,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 같이 어깨 있죠. 이걸 갖고. 그렇죠. 이분은 지금 이제 가슴은 폐활량, 폐 기능은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눌러볼게요. 자, 이 정도. 그죠? 그렇죠. 하나, 둘, 셋. 3초의 마법입니다. 이게 힘이 어떻게 가는지. 힘이 엄청 세졌어요. 이해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 창이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약간의 진동하고 그 다음에 발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사람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안정감이 있고 몸의 기능이 건강할 때는 크게 두려움이 없고 또 활동이 어디를 가나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하거나 힘들 때는 새로운 빌딩만 가도 겁나요. 헷갈려가지고 뭐 어떻게 가지 이런 불안감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도구가 어차피 사용하는 도구지만 이 도구를 가지고 적절하게만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 아울러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데는 탑입니다. 탑이는 뭐냐? KOREA, 코리아 또는 KSS입니다. 그죠? 또 떠올라서 KSNS. 그죠? 자, 이거는 수기법이죠. 네, 이거는 이론입니다. 즉 무엇이냐? 무의식신경 이론이죠. 네, 그래서 K와 AVI는 NAVI, 즉 나비입니다. 그죠? KSS의 나비, 플라워죠. 예, 버터플라이. 자,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카비를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자 그 마음으로 했는데 이번에 카비 케어 시스템 그죠? E M 그죠? 카비 케어 시스템으로 뭘 했냐면 카비 SHOES 저 카비 슈즈죠? 플러스 RE PANTA 리플란타 발을 회복합니다. SOL 솔 인솔입니다. 즉 카비 슈즈와 리플란타 솔로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 뜻으로 즉 카비 슈즈 리플란타 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사장으로 있는 이송태 지사장님이나 아니면은 성북에 있는 이범주 센터장님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데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전 세계까지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월드 비전으로 그죠?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영양 시스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 계속 계속하고 있죠. 네. 영양의학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좀 얘기를 좀. 예, 영양 치료에 대해서 네. 지금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잖아요. 누가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소개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도움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거래를 할 수 있는 입장의 사건이 돼야 된다. 그죠? 거래할 수 있는 데가 생겨야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나면은 도움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론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와 제휴를 해서 적절한 가격에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객들한테 하면서 작은 뭐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기 위해서 협의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제휴된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회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연구에서 그 책에 왜 이렇게 도움이 되느냐를 여러분들께 또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그거 갖고 배날 이야기해봐야 뭐 어느 걸 먹어야 될지 몰라. 그죠? 그러나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것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뭐 부족한 것도 보충을 하면 될 수 있지만 남의 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먹는 것이지. 그래서 소개는 해주지만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상세한 대화는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도 이런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영양치료를 올리면서 우리가 영양제를 갖다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가까이 영양제를 구입해가지고 해외 직구로 구입해서 먹어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효과를 본 사람은 누구? 저희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 화장실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데 화장실을 갖다가 5일에 한 번 정도 가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 번 가는 식으로 가요. 그리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다른 약을 안 먹어봤냐, 뭐 먹어봤거든요, 몇 가지. 근데 잘 안 되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구하고 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나면 또 가? 근데 어떻게 부부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이게 제대로 케어를 잘 못해. 그럴 때 이런 영양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서로 그래서 변비는 지금 완벽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요. 네, 댓글에 여기 질문이 왔는데 보시고 댓글에요? 네. 깔창. 깔창을 깔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깔창에 깔지 말라가 아니고 이런 깔창을 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깔창이냐? 즉 중간 아치를 받쳐주는 이 설명이 있습니다. 밴드에 우리 그 센터장 밴드에 하고 앞으로 있는 게 발에 아치를 받치는 깔창을 깔지 말라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깔창은 있어야 됩니다. 왜? 발을 보호하고 힘을 내게 하는 깔창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거는 깔창을 했을 때 아치를 받치는 깔창입니다.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김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에 깔창 깔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고 이런 평깔창을 사용해야 되지 이런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하지 말라고 책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기능? 아치의 기능을 갖다가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니까 뭐예요? 일부 기능이 퇴화된다. 그 퇴화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덕이 굽거나 허리가 굽다. 네, 이런 상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센터장님은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깔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있다라면 안 됩니다. 정호 선생님
알았으면은 답글 올려주세요. 예. 의료와 깔창.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책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조만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깔창이 어떤 깔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아치를 받치는 깔창을 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바깥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안쪽 아치를 받치는 깔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자니까 아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깔창이 없으면 발이 엄청 피곤합니다. 적절한 쿠션과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피곤합니다. 바닥이 만약에 얇으면 선생님이 해결 못한 거에 우리는 해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신발에 대한 바닥을 지나치게 얇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뒤꿈치에 각질이 생긴다는 것은 해결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위 슈즈 신고 뒤꿈치 각질 싹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발목을 당기고 발목을 당겨서 걸으면 지금 이 깔창 있지 않습니까? 이 깔창하고 발목을 당기면 싹 다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팔자야. 그러면 남아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뭐 때문에 생기는지 뒤꿈치에 단단한 그 자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팔자로 걷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당겨가지고 엄지로 걸으면 무조건 없어집니다.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가 다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깔창하고 난 이유는 완벽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에 부족한 쿠션을 보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피로도도 훨씬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어요? 자, 질문이 끝나더라도 우리 센터장님들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이거 계산하시면 안 돼. 우리는 KSS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내가 몰라서 물었다,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모르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모른다고 관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풍토는 잘못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젊은 사람이 되었을 때 너무 즐거웠어요. 왜 즐거웠냐?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구분을 잘하더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든 찬성하는 사람이든 같이 KS에서 회원입니다. 의견을 나와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서 서로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말이 틀렸으니까 하지마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모두가 그 질문 가운데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센터장 방이나 그 협회 밴드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리세요. Q&A 올리시면 그에 대한 답을 연구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S에서 더불어서 완벽하게 우리 협회가 여러분들이 실력이 공고히 되고, 또한 실력이 공고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이걸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자, 주세요. 촬영 중에 계속 지나가. 제가 KS에서 체형관리
1급입니다. 2급은 재작년 2019년도에 2급을 제가 여기 보수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고 이번에 3월 달에 또 교수교육 받고 해가지고 1급까지 그 취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제 하는데 저 나름대로 연구해서 문제를 하고 보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사단법인 한국체형관리운동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비용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보수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해당되시는 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자 체형관리운동협회에서 미용기기 관리자 자격증, 관리사 자격증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도구. 어떤 도구든 도구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구 사용자라는 거죠. 자, 이거 뭐냐? 도구를 무식하게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안전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례가 일어났냐면 미용기기로 해서 피부 미용하는 데에서 기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 이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법적인 제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 이게 발급된 거 아니냐? 나는 기계에 대해서 다 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미용협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이로프래틱 그 회장님하고 그 한국체형관리협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이것을 취득한 거예요. 관리사 자격을 취득해갖고 이번에 제가 교육받고 시험 쳐가지고 자격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도구에 대해서 적외선기 있잖아요. 이런 거나 이런 기구를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고 하실 분들은 앞으로 공고 나가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모임을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진 찍읍시다. 예.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번이 질환신경청으로